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유창호입니다. 네, 장 초반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지금 뭐 양시장 모두 반등을 이제 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핵심적인 이슈는 역시 뭐 여전히 금리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 그러게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국제유가 연중 최고치, 10개월 만에 최고치 이런 소식과 함께 유가 관련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지표도 좀 많이 봐야 되고, 뭐 시장에서 테마도 워낙 뱅글뱅글 빨리 도니까 여기가 따 저기가 따죠. 2차 전지, AI 반도체, 또 로봇에다가 오늘 AI 의료까지, 그렇죠. 시장 트렌드까지 자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랭킹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 열심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다 또 한 가지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먹고 좀 졸리시죠? 재미난 랭킹도 맞춰가시면서 가볍게 좀 즐겨갈 수 있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 02-3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자, 윤귀숙님, 타이밍 좋습니다. 바로 이제 종목 진단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디어유네요. 4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위에 보니까 공공대선님, 진성TC 갖고 계시는데요. 네. 14,000원의 비중 10%입니다. 네, 오늘 뭐 특별히 막 어떤 한 업종이 궁금하다, 뭐 네. 이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오늘 다양하게 한번 또 저희 전문가들의 실력을 믿으시고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연서님, 토마토 안녕하세요. 좋은 점심입니다. 얌얌, 맛있게 식사를 하신 모양인데요. 네. 얌얌하고 하트까지 아주 큐트하신 분이죠. 네, 오늘은 회사에서 낙지볶음이 나왔는데 네. 이걸 뭐 날치알하고 이렇게 해서 깻잎으로 딱 싸먹는 그런 밥이었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메뉴 보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너무 신나게 먹어가지고 저 지금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밑에 셔츠에 낙지 국물이 다 튀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맛있게 우리는 먹었지만 우리 담당 PD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음 방송 이게 랭킹쇼를 위해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혹시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점심 식사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뭐 드시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랭킹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은 어떤 날도 아니에요. 이럴 때 굉장히 좀 답답해지고 결국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밥 먹을 시간은 다 와가는데 빨리 랭킹 뽑아야 돼서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뭡니까? 단풍놀이! 이제 슬슬 생각할 때가 됐나요? 아니, 요즘은 다시 더워져가지고. 맞아요. 늦더위가 오늘. 오늘 늦더위가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여름은 갈 겁니다. 맞습니다. 자, 단풍놀이 관련해서 이렇게 꺾어봅니다. 많이 안 꺾었어요. 수익률 빨간물 들어라 특집. 그렇죠. 아름답다. 단풍 드는 시기 맞춰서 슬슬 수익률 완전 빨갛게 내 폰트가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단풍이 가장 빠르게 드는 산은 이제 5개를 딱 정했는데, 저 5개 중에서 첫 단풍이 든 것도 있고, 그 산별로 절정기가 언제냐, 이것도 같이 좀 찾아왔어요. 올해 건 아니고 작년 거라서, 뭐 그렇다고 크게 뭐 바뀌어지는 거 없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다 고만고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1위와 5위 이렇게 벌어지는 간격이 꽤 차이가 납니다. 이따 그렇죠.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서 체감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자 그러면은요 오늘도 종목을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로 테이프를 끊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희 가을 산행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예, 예전에 자주 갔었죠. 그러시군요. 주로 어떤 산 가셨습니까? 태백이니까 태백산을 주로 갔죠. 그렇군요. 태백광도시니까. 맞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한테 저거 물어보면 너무 힌트가 세게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깜빡했어요. 알겠습니다. 잘 이번에도 잘 다녀오시고요. 취향만 살짝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갈게요. 네. 윤귀숙님께서, 이거 좀 전에 유창호앵커 읽은 거죠? 맞아요. 디어유, 뭐 엔터 쪽에 관심 있으신가 봐요. 44,044원, 44044. 전부 사자예요. 네, 다 사사예요. 자, 15%인데요. 지금 38,85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도 뭐 그닥 이렇게 잘 가는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이 디어유가 뭐 여러 가지 모멘텀도 굉장히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궁금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이 디어유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월 4,500원씩 내면 좋아하는 스타들하고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요게 저 위버스라는 기업이 1위죠. 그리고 이 디어유가 2위 기업입니다. 그 최대 주주는 뭐 SM이고 2대 주주는 JYP니까 뭐 그쪽에 있는 스타들을 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데인데요. 자, 이런 쪽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안 쓰죠. 우리 앵커님들도 안 쓰실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쪽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아주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계속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올해도 뭐 작년보다 많이 성장을 한 부분이고요.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자, 뭐 그렇다면 계속 기업이 커가는 상황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은 그렇게 뭐 싹 시원한 그런 모습이 아니죠. 뭐 저 로봇 쪽으로 막 이렇게 수급 몰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쪽에서 뭐 맥신이다, 초전도체다 막 이러면서 정신없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까지는 아직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좀 있다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계속 좋아지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엔터 산업이 그냥 뭐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을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 엔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렇게 성장을 향후에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좀 빠졌다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국면에 있죠. 자, 보시면 여기가 바닥권이었어요. 보면 그 가격대가 뭐 한 33,000원대 정도 그쯤 됐었는데 조금 더 일찍 좀 이렇게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는 지금 요거도 좀 거의 움직일 때가 조금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동평균선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직결하고 있는,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자, 이 이동평균선은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게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좀 지금 이제 그렇게 움직일 때가 그렇게 크게 멀리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시장도 그렇게 썩 많이 나빠 보이진 않고요. 뭐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 상태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가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 매수하신 가격이 저 44,000원대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 그 정도 근처에서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되, 또 매수가 근처 정도, 지금 현재 매수가요. 이 물을 타게 되면 평균 단가는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낮아진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44,000원 정도 매수하신 가격 되면 이익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 추가 매수한 부분들, 요 부분은 또 조금 청산하시고 또 좀 내려오면 다시 잡으시고, 그 기본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계속 들고 가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윤귀숙님의 종목 디어유 비중 조절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줄였다 풀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잘 이렇게 드리블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드리블을 잘 하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하나 하고 왔고요.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수공씨님께서 네. 오늘 아주 참여가 좋아요. 디어유, 뜨거 디어슈. 수공심님 실망. 거기다가 위에 보니까 랭킹쇼 오늘 주제가 산이잖아요. 네. 월악산, 오대산, 치악산, 설악산 이거 뭐 순위별로 다 나열을 해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수공씨님 오늘 종목 진단을 근데 안 올려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적극적인 참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참여 많이 해주시면 봐드려요. 네. 저희는 뭐 이렇게 공평하게 이 프로그램만큼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야, 윤규승님 내내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손바닥을 몇 개를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미래짱님 어부부 반도체까지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요. 네. 자,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기대
기다려 보면서 또 다음 종목을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좋은 날님이시죠? 종목 CS 윈드입니다. 자, 그런데 CS 윈드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매수 가격이 62,900원에 10%. 떨어진 거 보고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연을 읽어보니까요. 안녕하세요. 수익을 다 반납했어요. 저런.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더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이 얘긴 즉슨 수익 쭉 뽑아놨다가 그리고 다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1년 이상 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유하신 지가 꽤 된 겁니다. 그렇죠. 올해 사실 좋은 흐름 계속 쭉 보여주다가 얼마 전부터 갑작스럽게 고점 대비 30% 가까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건지 여기서 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CS 윈드입니다. 요새 좀 많이 내려오네요. 예, 지금 뭐 최근 들어서도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단 그런 음선도 났는데요. 자, 요거는 뭐 미국 쪽에서 오스테드 뭐 세계 1위 풍력 기업이죠. 자, 요쪽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저 공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뭐 23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그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기업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무거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그냥 기본에만 일단 충실하면 된다라고 보는데요. 자, 지금 요거는 CS 윈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쭉쭉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올 작년에 1조 3천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1조 7천억 정도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IRA 법안 관련해 갖고 그 세액공제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한몫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그냥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죠. 세상 시대의 변화만 보시라고. 지금 올해 날씨만 하더라도요. 오늘도 굉장히 이상하죠. 폭염주의보 일부 지역에 내리고 그랬다는데 벌써 9월 달이 넘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한 것 같은데 50도가 넘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자,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전기차를 다 바꿔봤자 지금 전기를 만드는 게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떼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는 굉장히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풍력이나 친환경 쪽 섹터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이 시대 변화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걱정을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근데 이쪽에서 공화당이 되게 되면요. 약간 좀 피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근데, 그거는 또, 공화당 후보가 누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또 공화당 중에서도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면, 이쪽이나 전기차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에 걱정을 해도 늦지 않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됩니다. 자, 근데 내년에는 매출이 2조가 넘어갈 거고 내년에는 또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예요, 이익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블라트라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만드는 기업을 인수를 했었는데요. 자, 이 기업이 굉장히 한때는 하부 구조물 그쪽에 세계 1위 기업이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싼 값에 잘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시간을 두면서 주가에 반영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급락한 상태에서 조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전에도 여기 올해 1월 달 이때도
좀 몇 번 이렇게 바닥을 다졌던 그 가격대 근처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추가로 매도할 때는 아니고 지금 비중이 10%시다라면 예, 뭐 지금 현재 정도에서 한 10% 정도 비중은 더 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 지금도 뭐 되게 좀 억울해 하시는데요. 마침 뭐 그렇죠. 저 뭐 9만 원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밀렸으니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시되 좀 반등 나면요. 아까 디어유 말씀드릴 때하고 비슷한 그런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매수를 하셔서 7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면 추가로 매수했던 부분은 1차로 정리를 하시고 또 그 부분은 하락하면 또 다시 사 모으고 뭐 이런 형태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추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S 위드였습니다.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찾을 우려감이 들면서 이쪽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주가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추가 매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CS 위드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하나만 더 보고 5위 공개할까봐요. 그럴까요? 예. 최정아님께서 기아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초반에 저희한테 올려주신 종목이죠? 아주 묵직하게 나왔습니다. 자동차로 가는군요, 또. 네, 근데 이제 84,200원대 사셔가지고 지금은 손실이세요. 20%인데 계속 모아도 될까요? 자동차업에 대해서, 완성차 자동차업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시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기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진짜 잘 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7월 말쯤 사신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7만원대 중반까지도 계속 견디고 있는 분인 상황이라서. 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동차 말고 다른 자동차 관련주를 사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전문가님. 완성차 기아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이때 뭐 올해 1월 달에 뭐 6만 원 근처, 6만 원 아래도 잠깐 깨졌었는데요. 이 무거운 자동차 주식이 뭐 6만 원에서 9만 원 이상 갔으니까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좀 다소 무거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때 보시게 되면 쌍봉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좀 기술적으로는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조금 있었던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자,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84,000원대니까 뭐 요 구간에서 사셨든가 아니면 요 구간 뭐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뭐 쌍봉 패턴 요 부분을 조금 보셨다라면 그 자리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네요. 자, 그 자리가 62평선이 지나가는 자리였으니까 지지를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거를 62평선을 붕괴시켰을 때 이때는 조금 대응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대응이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지금은 쌍봉 형태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벌써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20%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서 주식을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시면 비중이 좀 너무 커져요. 그렇게 되면 뭐 이 기아차가 되게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죠. 급등을 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또 뭐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사 모으게 되면 정말로 나중에는 뭐 어떻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게 좀 반등이 나와서 한 8만 원대 이상 정도, 그러니까 8만 한 3천 원 정도? 뭐 그 정도 근처까지 가면 그때 움직이는 모습을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 8만 한 3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움직이면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그때 상황 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정화님의 기아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 우선은 재진단 가격대가 83,000원이니까 그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진단을 하고 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오늘의 랭킹 주제입니다. 다음 중 가을 첫 단풍이 빠른 산을 골라보고 있는데요. 네. 5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위부터 공개를 해주실까요? 자, 5위 5위는 뭘까요? 한라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와, 한라산. 근데 아까 유튜브 채팅창에 투표 내용을 보니까 이 한라산이 많이 투표가 됐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설악산. 설악산 쪽으로. 네, 한라산이 2등이에요. 알겠습니다. 역시 유명한 산으로 많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라산 이게 사실 가장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한라산, 한라산이 단풍 시기가 좀 느립니다. 네.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네. 자, 5위 한라산 절정이 11월 2일이니까 거기 딱 맞춰서 11월 초에 가면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로 갑니다. 진순 김님의 종목인데, 이번에도 최근 들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죠. 덴티스입니다. 치과. 예, 덴티스가 사실 올해 들어서 7월까지 거의 2배를 주가를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고점 찍고 나서 그 뒤로는 요즘에 많이 밀려요. 지금 매수 가격을 먼저 보겠습니다. 11,800원에 7% 비중이신데요. 그러면 뭐 지금 주가 수준은 얼마 전에 나왔던 주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고점이 거의 16,000원 부근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덴티스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덴티스의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더 떨어질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런 덴티스 같은 종목은 일단 그 치과라는 업종 자체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작년하고 그때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마다 드리던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1959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100만 명 이상씩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1965년생만 98만 명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1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1972년생부터도 그 밑으로 쭉 몇 년간을 90만 명대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80만 명대를 쭉 유지하는데 지금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24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이 덴티움이나 이 치과 관련되는 종목들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저거 신생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 임플란트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1959년생이면 환갑이 좀 넘은 그런 연세시죠. 그리고 1971년생이 마지막 100만 명인데요. 100만 명 넘었는데 이쪽도 50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쭉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죠. 이분들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임플란트 관련해 갖고는 시장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 치과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치과 질환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임플란트를 조금 했는데요. 자, 이거 좀 아프기도 하고 하기는 싫지만 그 불편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임플란트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조금 유리하게 그렇게 구매를 하는 중앙 집중식 구매라 그래서 그쪽에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매입을 하는데요. 자, 이 덴티스는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요. 오스템 임플란트나 그다음에 덴티움 같은 종목들 이런 쪽은 중국에 많이 진출을 해 있어요. 근데 이 임플란트가 재밌는 게 뭐냐 하면요. 의사 치과를 나왔다고 치대를 나왔다고요. 임플란트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대를 나와서 의사 면허를 따고요.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우리 HTS를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거를 쓰다가 삼성증권 HTS를 쓰면요. 굉장히 낯설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잘 못 씁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가 마찬가지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손에 익은 거, 좀 익숙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잘 시술을 하시는데요. 이걸 다른 걸 하려면 잘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선점한 그런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자진상장 폐지를 냈으니까 살래도 살 수가 없는 거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을 되게 많이 했어요. 중국 치과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들 거 이런 거를 쓰려고 해도 손에 안 익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플란트를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덴티스 같은 경우는 후발 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매출액은 쭉 계속해서 좀 늘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근데 시장 규모를 한번 보면요. 덴티움이 있고 덴티스가 있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한 4,100억 정도 이상 되는데요. 덴티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871억 정도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손에 많이 익은 것들이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덴티움 거에 많이 익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뒤집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식 투자를 그 치과 관련돼 갖고 보시려면요. 1등주를 보셔야 됩니다. 1등주를 보셔야 되는데 이 덴티스는 1등주가 아니죠.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많이 손실이 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매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1,800원이시면 한 1,400원 정도 손실이 나고 계시네요. 좀 기다리시면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손해보지 않는 범위에서는 정리해갖고요. 덴티움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좀 지나서 본전쯤 되면 덴티움으로 갈아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덴티스를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좀 보유하셨다가 덴티움으로 비슷한 종목군 내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덴티스 종목 진단을 살펴드렸습니다. 진수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재풀 전문가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도 하나 갔다 왔는데 역시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랭킹 하나 더 볼까요? 네, 4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위가 한라산이 되겠습니다. 10월 20일 첫 단풍이 들었고요. 4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락산이군요. 그렇습니다. 10월 14일 약간 더 빨리 열죠. 그리고 한 또 일주일 정도 단풍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잘 놓치면 진짜 단풍 그새 놓쳐버리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또 10월 말쯤이 또 절정이 되니까 많이들 한번 놀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주일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 단풍 시기 자체가 무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 단풍놀이 갈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획 세우실 때 꼭 이 시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단풍 4위까지 공개를 했고요. 네. 자, 이번에는 나머지 30분을 빛내주실 전문가 만나보죠.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하고는 첫 번째 종목으로 미래짱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매수 가격이 11,170원.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8%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단가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니까 수익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보브 반도체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좀 받았었잖아요. 워낙에 이제 이 HBM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러면서 HBM이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역시나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팹리스 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저는 당장의 추가 매수는 조금 이 시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결국 일단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은 HBM이기 때문에 이 HBM에 속하지 않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간은 소외가 되는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소외되는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의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채 10억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딱 5억 정도만 들어온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한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거래 대금이 5억 정도밖에 들어오지를 않으면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FOMC가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FOMC에 또 이 우려감들이 살짝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전에서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OMC가 안 좋게 나올 결과도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역시나 반도체 쪽이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버브 반도체는 당장의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게 되면 약간 9,000원 후반대에서 10,000원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려면 역시나 이제 어느 정도의 관심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힘을 보여줄 만한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어버브 반도체는 조금 더 이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 역시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에 분명하게 확인이 될 테니까 일단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에 그때 추가 매수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래장님의 어버브 반도체 어쨌든 단가를 내려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왔을 때를 노려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 잠깐 보니까요. 네. 버리뚜님께서 오랜만에 봐주셨죠?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투행님, 그런데 오늘 두 분 다 머리에 힘 좀 주셨네요. 근데 사실 저희는 항상 힘을 줍니다. 힘을 근데 오늘 저는 오히려 조금 뺐거든요. 약간 부드러운 컨셉트로 딱 연출을 하려고 나름대로 이게 힘준 모양으로 보였나 보죠. 살짝 흐르는 느낌이고요. 네. 오히려 힘은 제가 더 빡빡하게 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모가 되면 영구머리도 이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영구머리로 이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영구머리. 하지만 패션의 완성이 얼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희정님. 네. 제가 위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요? 두 분은 언제나 너무 활기차셔서 뵈면 기분은 좋은데 제 통장은 우울해서. 아이고, 이렇게. 저런. 아이고. 저희가 활기차야죠. 네, 그래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네, 희정님. 지금은 사실 시장 흐름도 그렇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방송 보시면서 잘 대응할 방법들, 전략들 마련해 가시면 반드시 수익으로 갈 겁니다. 꼭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예. 자, 그럼 다음 종목 가볼까요? 예, 이번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우리 매주콩맘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요즘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종목이죠. SKC입니다. 아유, 많이 밀렸네. 99,500원에 5%. 이 가격이면 뭐 사실 지금 9만 원대 지금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92,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SKC죠. SKC는 2021년 말쯤이었죠. 그때 20만 원 넘어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다 그냥 반납해가지고 계속 내려갔고요. 네. 올 한 해도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조금 가나 싶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완전한 이제 저가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네. 여기서 다시 윗방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희망이 자꾸 꺾여가는 기분이어서 허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C인데요. 주가가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일단 SKC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사실 너무나도 이제 안 좋게 나왔죠. 지금 이제 1분기보다도 2분기가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적자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동박 부분, 뭐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부분, 뭐 화학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SK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역시나 동박 사업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동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할 만한 구간이죠. 3분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해외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투자에는 동박 공장들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롭게 이제 후공정 기업을 인수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객사를 늘리는 쪽에 대한 이제 사업 방향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C 같은 경우에 뭐 실리콘 응급제 사업도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도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이 모멘텀 혹은 이제 이 실적 회복을 충분히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에는 적자가 나오기는 했으나 일단 동박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장 가동으로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와 주면서 반전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최근의 하락은 2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SKC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10만 원 부근이신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9만 5천 원, 2차적으로 매수가 부근, 그 다음에 3차적으로 또 10만 5천 원, 11만 원 해서 굉장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줘야 될 것 같고 이 동박에 대한 사업 부분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완전하게 실적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지 앞선 매물 부분을 다 뚫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실적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1차 목표가는 9만 5천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 2차 목표가 매수가 부분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에 다 뚫어주기에는 분명하게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오게 되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참고하셔서 한 차례 정리했다가 저가에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만회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C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일단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다시 저가에서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도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KC 매주콩마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들어왔습니다. 받아보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KG ETS를 네. 16,670원에 네. 8월 30일 날 25%를 저는 잠깐 단기로 들어갔다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다르게 이렇게 돼서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이게 갑자기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네네. 예.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한 1,000원 정도의 차이잖아요.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전문가님, 시청자님께서 이거 좀 높이 올라갈 때 그때 같이 타셨다가 짧게 나오려는데 갑자기 여기서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KG 이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겠었는데 이 반짝하고 끝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전략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KG ETS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고, 일단 뭐 8월 24일, 8월 25일 이 구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은 이제 황산 니켈에 대한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니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비아리와 합작을 해서 공장을 설립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오늘 상승까지도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최초에 매수하셨던 구간이 왜 이제 이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저가에서 들어간 수급 자체는 훌륭한데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무언가 강력한 추가적인 이슈가 더 나와주면서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려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매물대를 그대로 부딪히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실 좋은 이슈가 나와주기는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비아디와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올라가 주려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윗꼬리를 그렸기 때문에 약간의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차익 실현 심리까지도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은 정해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단가 이 수급이 들어왔었던 구간이 약 한 10,000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 단가를 딱 요 정도 구간이겠죠. 보게 되면 단가가 한 14,000원 중반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시는 방향 한 차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은 이탈을 하지 않고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 나온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들어갔었던 물량 대비해서 오늘 나온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중요한 점은 이 매물 구간이 되겠죠. 들어가셨을 때 단가 자체가 16,600원 구간이신데 보게 되면은 17,000원 구간에 막혀서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7,000원 근처 구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단가에 상당히 매물대가 두텁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고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7,000원 구간에 강력한 매물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보니까 네. 예, 목표가보다 손절가가 더 중요하니까 14,000원 중반 깨지는지 보셔야 되고 반등했을 때 17,0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잘 팔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G ETS 봐드렸습니다. 네,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 주셨는데 참. 그만큼 지금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왜 따라 들어가셨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그래 한 번쯤 수익이 나겠지 하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덜썩 물리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철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을 더 가기 전에요. 3위. 오늘 렉키 주제입니다. 다음 중 가을 첫 단풍이 빠른 산인데요. 3위를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치악산이군요. 치악산 좋죠. 역시 이게 보니까요. 거의 일주일씩 차이가 납니다. 치악산 10월 7일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절정이 10월 25일이었군요. 지난해 기준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또 강원도에 있으니까 또 가시면서 치악산 근처에서 또 맛집도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우리 루나님의 종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원 시스템즈 39,000원에 30%입니다. 이거 비중이 제법이신데 오늘 들어온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네요. 많이 깨졌네요. 주가가 거의 뭐 바닥권에 있는 동원 시스템즈도요. 이 종목이 2021년 9월 정도 전성기 때 72,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랬죠. 현재 지금 반토막입니다. 34,500원. 지금 매수가 39,000원도 사실 많이 내려간 구간이었는데 네. 거기서 더 내려왔다라는 거죠. 자, 도대체 언제쯤 바닥 완전히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동원 시스템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동원 시스템즈 자꾸 내려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각종 포장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참치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실적은 이제 이번 2분기에 하락을 했어요. 지금 워낙에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제 수출 감소에 따라서 실적이 2분기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2차 전지 양극화, 뭐 원통형 캔 이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분야 자체가 지금 이 아까 SKC도 그렇지만 워낙에 이 수익성이 그렇게 뛰어난 이 사업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 동원 시스템적으로 그렇고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거래 대금이 10억에 채 안 들어오고 있죠.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단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이 하락 구간도 많이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지금 관심도가 아예 제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이제 기업 내에서 뭐 어떤 새롭게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뭐 새롭게 사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주권들을 따내온다라든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급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제 어떤 이 갑자기 나오는 이슈를 제외하고서는 당분간은 저는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1차 목표가는 37,0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또 매수가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바닥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바로 정리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비중이 조금 많으시기는 한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고 워낙에 이제 이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이 돌아올 때까지는 또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최소한 비중 축소는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 목표가 37,000원, 2차 목표가 4만 원 정도 안내를 드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겠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 워낙에 이제 개별주 시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더 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갈아타겠다라는 전략으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기보다는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노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이 종목으로 뭐 수익까지 크게 욕심부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바닥권 탈출하고 조금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루나님의 동원 시스템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윤희정님께서 올려주신 동화기업 보겠습니다. 네. 이거 무슨 강화 마루 만들고 약간 뭐 목재 이런 거 집에 들어가는 약간 인테리어 관련된 것들을 좀 만드는 것 같은데 5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41,000원까지 내려가 버린 상황이고요. 오늘 들어온 종목은요, 왜 이렇게 손실 종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종목은 다른데 차트가 다 비슷한 게 계속 내려오다가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종목들이 급등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완전 바닥권에 있는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짝하니까 이게 앞으로 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으로 연락을 주신 게 아닐까요? 어쨌든 8%의 비중인데 희정님께서는 어제 오늘 막 오르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네, 손절은 대부분 1차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동화기업. 지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 좋습니까?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본업, 그러니까 뭐 이제 파티클 보드나 뭐 그다음에 뭐 건장재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서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뭐 이 분야가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동화기업도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 새롭게 이제 사업을 진출을 한 부분이 이제 2차 전지 전액 부분이었고 어제 상승이 나왔었던 거가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역시나 이제 이 전액 부분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액 부분의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고 연평균 한 최근 3년 동안에 매출이 2배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어제 오늘 들어왔었던 수급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즉, 이 호재가 나오기는 했는데 무언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주목을 받고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자체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긍정적이다라고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지켜줬어야 되는 단가가 최근에 이 바닥을 잡아줬었던 요 구간, 요 단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요 구간에서 그래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도 분명하게 들어오기는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점이 지금 보게 되면 1차적으로 45,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뭐 3차적으로 이제 55,000원.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은 넘어야 될 벽이 상당히 많이 있고 두터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추가 매수는 고려해 보실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눌릴 때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저점 구간 확실하게 좀 잡아놓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45,000원, 2차 목표가는 4만 원 후반대에서 5만 원 정도로 잡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으로 뭐 수익을 보겠다라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주시는 전략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화 기업입니다. 추가 매수한 다음에 단가를 낮춘다면 나오자라는 전략입니다. 좋으니까 계속 가져가자 이거 아니에요. 자, 손절가 45,000원 그리고 목표가 4만 원대 후반에서 5만 원대 초반으로 잡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하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벌써 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진짜. 금방 갑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끝내기 전에 가을 첫 단풍이 빠른 산 요 랭킹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1위와 2위 공개해 주실까요? 오대산, 뭡니까? 설악산. 와, 설악산은 단풍이 진짜 빨리 드네요. 그러네요. 9월 29일 지난해 기준이니까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추석쯤이면 설악산이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대산에서 이제 월정사 한번 딱 가셔가지고 네. 마음 한번 비우시고 그렇죠. 또 설악산 가셔서 케이블카 타면서 위에서 아래로 탁 보는 이런 단풍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설이 아니죠. 네, 추석. 설악산 하니까 설이 생각나네. 어허. 추석 때 연휴 길잖아요. 맞아요. 그때 설악산 산행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놀러 가보시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힘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